TV 살얼이 랐다 시즌4 45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인현아 성우 김봄.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 강원도 정선. 그곳에 시선을 확 잡아끄는 분홍머리의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주민분들한테 혹시 여기 빈집 있냐고 그렇게 골목골목마다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물어볼 때마다 되게 막 이 여자 뭐지? 이제 좀 표정으로 되게 경계를 하는 그런 느낌이셨거든요. 겉모습은 천생 도시여자. 알고 보면 자연인의 예술가라는데요. 풀벌레 소리랑 뭐 바람 소리, 뭐 새 소리 이런 것들이 엄청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주말에 어디 가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문만 열고 나오면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일상이 됐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5번이나 다녀온 경험은 인생을 숨두리째 바꿔놨고 그 길은 이제 강원도 정선으로 이어졌는데요. 나를 둘로 나누면 도자기, 산티아고 이렇게 두 개다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는 이제는 제 삶이 됐고 서울 토박이에서 나 홀로 귀촌해서 삶을 예술로 가꿔 나가는 김소영 작가. 삶과 예술이 숨쉬는 그녀의 작은 숲으로 지금 들어가 볼까요? 타이틀 천생 도시여자의 나홀로 귀촌. 김소영 33세 귀촌 4년차. 산마루까지 닿은 짙은 운해만큼이나 초록의 싱그러움이 빽빽하게 들어찬 곳. 내레이션 김기현. 여기는 강원도 정선입니다. 자막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 산 아래 자리한 고즈넉한 시골 마을. 이곳에 터를 잡은 지는 1년이 채 안 됐지만 홍천에 이어 2번째 강원도 살이라는데요. 김소영 씨가 집에서 나온다. 드디어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 소영 씨가 마당에서 스트레칭을 한다. 이런 색깔을 요즘은 핫핑크라고 한다던가요? 밝은 분홍색 머리카락이 먼저 시선을 끄는데요. 딱 봐도 왠지 강원도 시골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화려한 외모처럼 서울에서만 나고 자란 일명 서울 토박이라는 김소영 씨. 김소영 33세 귀촌 4년차.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저한테 별명이 너 야생마 같다. 제발 하늘 좀 보고 살고 친구들 좀 만나서 놀고 살고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많이 들었어요. 좀 쉬어, 좀 제발 좀 잠 좀 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속으로 아니 나는 안 자고 싶나? 아, 너무 자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게 안 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더 여유를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죠. 사실 여기 와서도 제가 막 미친 듯이 일만 하면은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주어진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나와요. 나와서 이제 뭐 풀도 뽑고 그러다 보면 그냥 한두 시간 훌쩍 가거든요. 텃밭. 도시의 청년들이 대부분 그렇듯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에 익숙해 있던 그녀는 이곳에 와서야 여유라는 걸 찾았답니다. 토마토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큰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토마토도 계속 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번째 농사인데 소영 씨 키보다 옷 자란 방울토마토. 이렇게까지 큰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엄청 당황스러워요. 토마토 원래 이렇게 막 크게 자라는 건가요? 초보 농부를 당황시킬 정도로 잘 자란 녀석들을 하나하나 잡아주는데요. 지지대를 세워 줄기를 끈으로 묶는다. 농사의 니은자도 모를 것 같지만 귀촌 4년 만에 제법 농부의 기운이 폴폴 풍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제 소소한 취미 생활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는 거 볼 때마다 또 재밌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제 새끼 같아가지고 와, 다 떨어졌다. 방울토마토가 바닥에 떨어진다. 잠깐만, 하나 더 해야겠다. 소영 씨가 봉지에서 끈을 꺼낸다. 얘네가 토마토가 떨어질 때마다 심장이 덜컹덜컹해요. 내 새끼들이. 초록빛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건 빨간 토마토만이 아닙니다. 강렬한 분홍색 머리카락은 그녀만의 트레이드마크. 양갈래 만두머리 스타일. 제 머리는 저에게는 되게 팔레트 같은 존재예요. 뭔가 음주가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사실 뭐 딱히 하는 게 없다 보니까 뭔가 머리에다가 그거를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좀 머리 색깔이 이렇게 밝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은 하루하루가 그냥 뭔가 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계속 염색을 하죠. 한번 먹어볼까요? 아까 드셔보니까 어떠셨어요? 소영 씨가 노란 방울토마토 하나를 툭 딴다. 맛있으셨나요? 옷에 쓱쓱 문질러 닫고 입에 쏙. 엄지척. 너무 맛있어. 이제 그 샐러드에다가 샐러드도 이제 여기서 이제 수확한 쌈채소로 해놓고 이제 토마토도 올리고 하면은 엄청 맛있는 한 끼 식사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가지랑 호박이 엄청 자랐어요. 애호박이. 그것도 이제 부쳐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푸짐한 애호박에 가지까지. 작은 텃밭이지만 꽤 다양하게 자라는데요. 소영 씨가 호박을 딴다. 가지가 통통한 가지도 하나 딴다. 가지가 자랐어요. 보기만 해도 상큼해지는 노란색 토마토도 몇 알 톡톡 따고요. 싱싱함이 그대로 묻어있는 상추도 툭툭.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한가득입니다. 집에 돌아온 소영 씨. 혼자서 먹기에는 넘칠 정도로 많은 것을 주는 텃밭. 그 모든 걸 누리려면 조금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상추를 씻고 방울토마토를 반 가른다. 어린 시절에는 시골집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도 부러웠다는데요. 강원도에 오고 나서부터는 매일매일이 그 로망이 실현되는 날들입니다. 호박을 썬다. 사실 정답이 없고 그냥 내키는 대로 요리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맛만 있으면 됐죠. 달걀을 씌워 구운 호박전, 가지전, 쑥전. 정성 가득, 영양가 듬뿍. 나만을 위한 건강한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미니 화로에 소고기를 굽는다. 한창 바쁘게 살던 도시에서는 살기 위해 먹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끼 대충 때울 때도 있고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죠.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나를 더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그냥 마트에서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그거보다 뭔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또 더 건강하고 또 좋은 땅에서 또 이렇게 되게 자연적으로 키워서 이제 수확을 한 거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몸이. 그러니까 몸도 맘도 건강해지는 느낌. 공들여 가꾼 채소를 시간을 들여 요리하고 천천히 즐기는 나만의 한 끼.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자연이 전하는 위로 속에서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무들로 울창한 산 아래 마당과 텃밭이 딸린 소영 씨의 집이 자리해 있다. 작업실. 이제 속도 든든해졌겠다. 본격적으로 일을 해볼까요? 소영 씨의 직업은 도예 작가. 소영 씨가 하얀 점토를 주무른다. 어릴 때부터 그리기와 만들기에 뛰어난 솜씨를 보여 미술을 전공한 소영 씨. 사실 도예라고 하면 대부분 도자기를 연상할 텐데요. 소영 씨가 만드는 작품은 조금 다릅니다. 점토로 꽃을 만든다. 작고 귀여운 소품이나 액세서리들. 도화라는 그녀의 호처럼 주로 꽃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손톱만한 꽃잎을 만든다.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도예 작가로 창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이제 처음 만들었던 게 카네이션이었어요. 도자기로 만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은 내가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또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꽃들을 이렇게 액세서리로 그리고 또 인테리어 장식용으로 만들면은 너무 고급스럽고 또 오래가고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꽃을 좀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해서 만들게 됐죠. 섬세한 손길로 하나하나 꽃잎을 만들고요. 지금은 이렇게 점토 그대로의 색깔이지만 여기에 색깔을 입히는 순간 김소영 작가만의 특색이 드러납니다. 점토로 다양한 꽃을 만들어 이어붙인다. 김소영 작가의 작품들. 단순한 장식용이 아닌 실용성을 가미했고 도자기 꽃들로 장식한 원형 거울. 다양한 원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김소영 작가만의 세계인데요. 성모상 도자기.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걸 하려 하고 팔찌. 용기 있게 도전하는 그녀만의 성격이 작품에도 담겨 있습니다. 김소영 33세 귀촌 4년차. 뭐 여기는 이렇게 뭐 차가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고요하다 보니까 되게 그 내면에 뭔가 평화가 생겨요. 작업하기 전에 뭔가 내가 다스려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작업할 때 더 집중이 더 잘 되고 뭔가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작업에 뭔가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불특정한 뭔가 그런 사건이나 뭐 요소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뭐 친구들이 막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잡생각을 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뭔가 내면에 뭔가 평화? 내면에 고요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작업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동 드릴로 유약을 섞는다.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정선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힘은 바로 그런 내면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점토로 빚은 접시에 유약을 바른다. 유약이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1250도에 구워져서 나오면 유리질로 돼서 이제 도자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잘 빚어낸 이후에는 이제 인고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도자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 뜨거운 시간을 견뎠기 때문일 텐데요. 접시와 컵 등을 가마에 넣는다. 가마에 구우려던 찰나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장비를 챙겨 들고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은 소영 씨.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지 계속 여기가 이제 제대로 했는데도 타고 이렇게 계속 에러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어요. 도예 작가로 일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으니 이제 이 정도 일은 혼자서도 척척 해결해야 합니다. 게다가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도 힘든 곳. 소영 씨는 도자기처럼 더 단단해지고 있죠. 이거로 하나로만 거의 진짜 한 8년을 썼거든요. 거의 이 가마로 한 10년 썼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었나 봐요, 얘가. 이게 개인전도 이걸로 이 가마 하나로만 계속하고 뭐 여러 가지 작품들 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전선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고 나사를 조인다. 도예 작가와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가마. 오랜 세월을 함께해서 더 정이 든 만큼 정성을 다해 고칩니다. 아, 이제 다 됐어요. 아, 너무 힘들어. 이게 가마 고칠 때가 가장 귀찮아요. 그래도 일단 이게 없으면은 아예 작업이 안 되니까 또 고칠 수밖에 없죠. 또 고장 나면은. 조금 품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가마는 고쳤고요. 이제 잘 구워지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가마의 온도를 높인다. 이게 뭔가 그 자본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도자기 만드는 게 좋고 너무 이 일을 사랑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한 3년째까지는 그래도 뭔가 힘든 줄을 모르고 했어요. 이게 계속 이제 그 금전적인 것 때문에 가장 이제 어려웠었고, 그래도 이제 제가 잘 벌고 열심히 해서 벌고 하긴 했는데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서울에서 사람들도 만나야 되지, 또 나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도 다녀야 되지, 작품 들고선 뭐 프리마켓이나 뭐 이런 데도 막 다녀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일단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아질수록 더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이제 꿈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던 거죠. 나무 간판에 도어 포레스트라고 새겨져 있다. 소영 씨가 테라스로 나와 소파에 앉는다. 이제 잠시 쉬어가도 좋을 시간. 어떤 곳에 사느냐는 인간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더구나 예술가인 소영 씨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곳은 그녀의 예술이자 삶 그 자체. 요즘에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진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자연의 소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풀벌레 소리랑 뭐 바람 소리, 뭐 새 소리 이런 것들이 엄청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주말에 어디 가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문만 열고 나오면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일상이 됐잖아요. 그 일상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행복인 것 같고, 그 누구보다도 뭐 가진 건 별로 없더라도 그 누구보다도 정말 이게 부자가 아닐까, 마음의 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소영 씨에 대한 신문 기사. 삶의 작은 것들에 만족하는 법을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배웠습니다. 한 번도 가기 힘든 그 길을 5번이나 완주할 정도로 깊은 울림을 받았는데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찍은 사진들. 그 길을 배낭을 비우고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정작 많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길 끝은 이렇게 정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를 둘로 나누면 도자기, 산티아고 이렇게 2개다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는 이제는 제 삶이 됐고, 처음에는 호기심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각박한 삶 속에서 나에게 휴식을 주고 내가 멋대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주는 뭔가 산소 호흡기 같은 그런 존재였다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고향 같고, 그러니까 내 삶에 완전히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힘들 때 그 추억으로도 많이 살아가고 힘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쵸. 저에게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죠. 직접 그린 그림 속에도 남아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추억은 지금도 그녀를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코로나 지금 상황에
만약에 내가 서울에 있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막 숨이 막히고 막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사실.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산티아고도 되게 시골길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즈넉하고 그냥 자연의 길을 걷는 그런 풍경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여유로움이랑 힐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버틸 수 있는 게 이런 삶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자연이랑 함께하면서 또 이렇게 산이랑 또 나무랑 이렇게 함께하면서 지내는 게 그런 그 길인 것 같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거겠죠? 네. 작업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작품들을 포장해서 보내는 날. 작품을 비닐 포장한다. 예술가이자 일종의 1인 사업가이기도 하죠. 에어캡에 싸서 택배 봉투에 넣는다. 귀촌해서도 큰 지장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작가의 장점입니다. 보낼 택배 봉투만 10여 개. 네, 이번에 주문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잘 배송을 해야 되니까 틀리지 않고 해야 돼가지고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바쁠 때는 막 진짜 종일 포장만 할 때도 있고 밤새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포장을요? 네. 분명히 쌌는데. 작품 활동할 때는 무섭게 몰입하지만 이럴 때는 또 빈틈을 살짝 내비치기도 하는 소영 씨입니다. 맨날 그 혼자 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소영 씨가 포장한 물건을 차에 싣는다. 이제 물건을 싣고 면으로 나가는 길. 처음 귀촌해서 몇 년 동안은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데요. 요즘은 요긴하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도 정성군 열양면 우체국.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차 출발했나요?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이 이제 고객을 찾아갈 시간입니다. 15개. 택배로 보낼 물건의 사진을 찍는다. 안녕히 계세요. 빈 쇼핑 봉투를 챙긴다. 또 안 가져갈 뻔했어. 안녕히 계세요. 소영 씨가 우체국을 떠난다. 이렇게 외출을 할 때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언뜻 가정집으로 보이지만 이곳의 유일한 피아노 학원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영 씨가 테이블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피아노 앞으로 간다. 이제 오셨으니까 애들이 없을 때 얼른 합시다. 소영 씨가 피아노 책을 펼치고 앉는다.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이거 했던 거. 해봐요. 이거 72번하고 로자문대하고 자리표 먼저 확인하고 조표 보고 레 아니야? 박자가 4분의 3박자고 이거 레 맞죠? 맞아요. 어릴 때 피아노를 잠깐 배워보곤 손 놓은 지 오래입니다. 도예 작가로 창업을 하고 나서는 그저 이 일에만 푹 빠져 살았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피아노 생각이 나더랍니다. 나의 삶을 너무 일에만 쏟지 말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며 살자. 용감하게 피아노 학원의 문을 두드렸죠. 피아노 학원 원장 김희정 60세. 젊은 아가씨가 이 촌이라 그러긴 한데 지방이긴 하지만 여기 오니까 이따가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로. 근데 전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가? 3번 1번인가? 일부러라도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소영 씨다운 선택입니다. 늦은 오후에 찾은 곳은 한 지역 아동센터.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데요. 소영 씨가 교실로 들어간다. 자, 준비하고 있어? 아니요. 빨리 해. 정선에서 작품 활동만 할 생각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할 선생님이 없다는 말을 듣고 선뜻 나섰습니다. 소영 씨가 남학생이 그린 원기둥 소묘에 덧칠을 해 명암을 강조해준다. 이 밑에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진해져야 돼, 이쪽 부분이. 지금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똑같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을 좀 더 진하게. 여기로 이렇게 딱 선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하나로. 선이 그 명암 칠하기 전에 하나여야 돼. 이렇게. 선이 하나여야 돼. 네, 일단 그 많이 늘어가지고 정말 처음보다 혼자서 막 원도 그리고 이러니까 네, 진짜 엄청 그러면 되죠.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질 거니까. 네. 지역사회에 오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보답이라고 생각했다는 소영 씨. 그 마음 덕에 소영 씨도 아이들도 한 뼘 더 성장할 겁니다. 김소영 33세 귀촌 4년 차. 사실 저는 엄청 좀 이렇게 개방적이어 보이기도 하지만 되게 개인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만 또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에는 방해받는 거를 싫어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여기 와서는 내가 이렇게 지역에 오면서 여기에 좀 도움이 되는 게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받고 또 사랑받은 거를 또 보답하는 일이 아닐까 해가지고 또 사실 가만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여기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느꼈고 또 이웃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해서 여기 와서 이제 뭐 맛있는 밥집이라든지 이쁜 데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막 SNS에 올리고 또 홍보도 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나름대로. 네. 소영 씨의 집 뒤편에는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집 앞에는 너른 밭이 자리해 있다. 작업복 차림에 상자를 바리바리 챙겨들고 텃밭으로 나섰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비장함마저 감도는데요. 소영 씨 키만큼 자란 잡초들. 여기가 위에 밭인데 소영 씨가 종이 상자를 내려놓는다. 여기 진짜 이 사이에만 딱 걷어가지고 여기에만 딱 심어놨어요, 지금 옥수수를. 옆에는 지금 여기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도 여기 완전히 다 이렇게 풀 엄청 자랐는데 제가 그나마 해놨는데 또 자랐어 또. 와, 그새 또 진짜 엄청나게 성장한 풀들. 소영 씨가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고 쓰러진 풀들을 세운다. 얘네가 엎어졌어. 작은 텃밭이어도 역시 농사는 만만치 않은 일. 제가 또 그래도 되게 손이 빨라가지고 금방 뽑아요. 근데 이게 워낙에 여기가 관리가 안 된 곳이었어가지고 진짜 손볼 게 너무 많아요. 소영 씨가 잡초를 뽑는다. 몇 번씩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어느새 손을 부지런히 눌립니다. 예쁜 도예 작품을 만들던 섬세한 손이 오늘은 농부의 손이 되었는데요. 잡초를 정리한 후 잘 자란 옥수수 사이사이에 종이 상자를 깐다. 하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으로 따지자면 농사도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비닐 안 치냐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치면 되는 거 알고 있긴 한데 그냥 박스가 있으니까 그냥 박스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비닐보다는 종이가 더 그냥 좋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는 거죠. 있는 거 그냥 활용하는 거니까. 농사에 대해 잘은 몰라도 종이를 깔면 재활용도 되고 또 땅도 숨 쉴 수 있을 거란 어렴풋한 생각 때문인데요. 자연이 좋아 자연에 살며 어느새 그녀도 공존의 마음을 배워가는 모양입니다. 시원한 물길을 따라 달리는 길이 더욱 경쾌한 이유. 서울에서 친구 승민 씨가 놀러 왔기 때문입니다. 소영 씨가 승민 씨를 차에 태우고 정선 읍내에 간다. 두 사람이 전통시장 안을 걸어간다. 일부러 혼자의 길 택한 소영 씨도 오늘만큼은 마음껏 놀고 쉴 작정입니다.
그래도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은 따로 있는데요. 공예품 판매점. 안녕하세요. 여기 넣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진열장을 열어준다. 아, 그렇게 해서 넣는 거구나. 아, 이거 오늘 가져와가지고. 소영 씨가 만들어 온 작품을 꺼낸다. 여기 정선 오일장터 안에 있는 데인데 이번에 새로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제 거 작품 전시 좀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작품 전시도 해놓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운기석이라고 이 정선에서 나는 돌인데 이거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전시, 이제 작품 전시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오늘 들렸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겸사겸사 그동안 만들어둔 작품을 전시합니다. 장지갑, 금거북 접시 등. 이거 갖고 왔어요. 커플이네. 네. 요거는 이제 안 붙였는데. 네. 이것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로컬 크리에이터 이민경. 정선에 이런 귀한 분이 계시다는 거 알고 제가 네, 진짜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지금 이렇게 콜라보까지 오게 된 거죠. 일할 때는 되게 작품에 대해서는 되게 꼼꼼하고 깐깐하고 그러신데 또 외모와 다르게 되게 털털한 면이 있으셔가지고 처음부터 좀 다가가기 너무 좋았어요. 편했어요. 친구 승민 씨가 소영 씨의 작품을 살펴본다. 괜찮아? 어때? 응. 정선의 특산물인 운기석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동강 할미꽃을 비롯해 다양한 콜라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기회도 늘어나겠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장 나들이에 나섭니다. 수리치나무. 정선에서 유명한 거. 아, 수리치나무. 우와, 나물 엄청 커. 어른 손바닥보다 큰 수리치 잎, 아, 여기다 수리치떡. 떡집. 이거랑 송편이랑 다른 게 얘는 송편은 맵쌀, 수리치 떡은 찹쌀. 그 안에 팥 들어있는 게 빨간 색깔이죠. 빨간색. 이게 기본. 예. 떡 봉지를 뜯는다. 시장 나들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단연 전통 먹거리겠죠? 두 사람이 수리치 떡을 먹어본다. 꼭 자랑하고 싶은 정선의 맛. 승민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전에 제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쫀득쫀득하고. 그래서 일반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떡, 이 색깔? 초록색. 아, 쑥떡. 이렇게 쑥떡보다 훨씬 맛있고 또 요거는 또 안에 팥이 들어있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친구 또 와가지고 같이 또 먹어보려고 샀어요. 저 수수부꾸미만 먹어봐야 되는데. 음식점 앞. 부침 모두 마시면 정 골고루 다 맛보실 수 있어요. 네네, 부침 모듬. 여기서 앉아 드시게. 두 사람이 야외 테이블에 앉는다. 나왔다. 오, 대박.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전병, 녹두전, 장떡 등. 뭘 먹을지 고민할 필요 없는 모듬전 등장. 요거는 이거 수수부꾸미라는 건데 안에 이렇게 팥도 들어있고 쫀득쫀득해. 얘는 메밀전에 안에 이렇게 막 김치랑 뭐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런 게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 또 만에 또 그런 또 특산물로 만든, 특히 메밀로 만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수수부꾸미란 엄청 빨간 머리 가발을 쓰고 여장한 엿장수가 엿 한 팩을 건네자 소영 씨가 홀린 듯 지갑을 열고 돈을 건넨다. 저녁에 만나. 여전히 웃음과 따뜻한 인심이 살아있는 정선의 자랑 오일장입니다. 강이 정선 시내를 가로질러 유유히 흘러간다. 이번에는 조금 한적하고 여유로운 곳을 찾았습니다. 강변 산책로. 와, 진짜 좋다, 이게. 조용해서 여기 사람이 없잖아. 너 무슨 강인지 알아? 몰라. 한강. 아. 이거 한강 줄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우와. 한강이야 여기. 그래서 강이 이렇게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우체국 갔다가도 나와서 이렇게 멍 때리고 보고. 가까이에 자연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고 살라고 자연이 끊임없이 속삭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영 씨가 돌다리를 건너간다. 다른 분들도 만약에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거나 뭐 산티아고를 한번 가보고 싶거나 그럴 때 아, 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없고 뭐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하기가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안 될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거를 정말 원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사실 진짜 원하면 어떻게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용기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더 키우고 하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 아, 내가 뭔가를 원하고 하고 싶으면 포기할 줄 아는 게 가장 크구나. 그러니까 용기가 아니라 그냥 포기할 줄 아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들 말합니다. 혼자 귀촌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말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찾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믿고 걸어온 용기 있는 삶. 그 용기는 김소영 씨를 도예 작가로 산티아고로 강원도 정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또 어느 길에 서 있을까요?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Song.